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솔향님이 아름다운 화요일입니다. 이른 출근 후 모니터 한쪽은 매일매일 시선집중 유튜브, 한쪽은 오늘 업무 시작. 늘 좋은 날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걸리시면 어떡해? 괜찮으시겠죠? 그러게. 네, 그래도 꿋꿋이 버티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이비도 학교 수업 시간에 뭐 만화책도 좀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아예 대놓고 소설 철기를 그래요. 대놓고.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탐독했던 소설이 박경리 선생의 토지였었어요. 오, 완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고등학교 때 소설은 좀 읽으셨군요. 지금은 소설을 안 읽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대현 님이 시사의 정수 김종배의 시선 집중하고 김종배 가로 열고 더마카 촌철님들의 시선 집중이라고 해주셨어요. 당근입니다. 그죠? 모두가 그럼요. 함께하는 시선 집중. 늦거나 못 들어도 저는 1.5배 빨리 듣기로 매일매일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2배속으로 틀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2배속은 거의 좀 알아듣기 힘들고요. 한 1.5배, 1.2배, 1.25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 1.25. 헤매기? 네.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제이비가 생각보다 말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인터뷰이보다 항상 제이비의 말이 더 빨라요. 똑같은 속도를 해놔도. 제가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아하. 질문이 길면 안 된다라는 강박증이 있어서 말이 좀 빨라지는 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창기님은 솔직하죠, 되게. 네, 알겠습니다. 칭찬 좀 해줘요. 칭찬해드릴게요. 4936님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대신 선물로 인증사진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라면서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인가요 지금? 로마의 어떤 영화, 네 이거 로마의 휴일이죠. 휴일인데. 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레고리 팩이 오드리 헵번을 이렇게 백허그로 안고 있는 사진에다가 이야. 그레고리 팩에다가 김종배 얼굴을 입혀가지고 이야. 보내주셨는데 유튜브에 이걸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참 지금 띄울 수는 없고. 저 출력해서 액자에 담아서 주세요. 네, 집에 걸어놓게. 네. 이런 와중에 박찬기 님이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님이 일본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발렌타인데이보다 역사를 기억하는 시선 집중이 되겠습니다. 안 준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해요? 제가 A4에 프린트는 해드릴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챙겨드릴 뉴스가 많으니까요. 제이비타임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을 옹호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충돌과 문제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되고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 몇 프로로 퇴임을 했습니까? 이게 결국은 당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충돌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하고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이런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서 계속 충돌이 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블란스 같은 경우에는 명예당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권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의 취지는 당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당 정치의 책임 정치가 뭐냐 그런 논쟁으로 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당정 일체론을 주장을 한 거죠. 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가 본인도 후회했던 소위 당정 분리 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평가를 좀 해볼까요? 역사를 끌어와서 당정 일체론의 정당화 근거로 삼았으니까 똑같이 한번 역사에 기대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전, 즉 당정 분리 이전, 그러니까 당정 일체 체제였을 때 역대 대통령들의 족적인데요. 노태우 대통령 92년 10월에 여당인 민자당 탈당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97년 11월에 여당인 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2002년 5월에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정 분리가 아니라 당정 일체일 때
3명의 대통령이 어김없이 집권 여당을 탈당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탈당의 배경엔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탈당은 김영삼 당시 대표와의 극심한 갈등의 결과였고,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은 이회창 총재의 공개적인 탈당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정 일체일 때 오히려 더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책임 정치 구현을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집권 여당 탈당엔 패턴이 있었습니다. 정권의 실정 또는 친인척 비리로 인한 국민 반발에 직면해서 집권 여당이 살고자 대통령 보고 나가라고 등 떠밀었다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당정 일체는 갈등의 봉쇄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변론이 아니라 원조,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갈등이라고 하는 주장,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게 역사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보면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대 김영삼, 김영삼 대 이회창이라고 하는 갈등 구도는 분명히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의 소지를 언급한 김기현 후보의 발언은 차라리 역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합은 하는데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본말과 선후가 뒤집어졌다는 문제인데요.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빚어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들 김현철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새 아들 이른바 홍삼이라고 불렸는데요. 홍삼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순장을 요구하는 추세로 이어지니까 미래 권력이 치고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갈등의 과정과 패턴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은 뭐냐면 당정 간의 관계 때문에 사달이 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못해서 사달이 난다는 겁니다. 당정 관계는 그냥 그것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결국은 대통령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루나키님이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죠라고 하셨고, 물프레님이 여당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지금 뭔가 두렵다는 신호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갈매기 날다님은 정권에 부담이 가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 정치하지 마시고요. 민생 좀 챙겨주세요. 이런 평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전대 결과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대판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감지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앞으로 내달리는 상황이라면 탄핵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할 이유도 없고 입에 올릴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이런 걸 입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치고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하는 발언이잖아요.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 돌이켜보면 당 총재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결국 정당의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그게 약간 구태로 지적이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면서 1인 지배 체제에서도 그런 체제에서도 당정 갈등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왜? 대통령이 못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빠지면 정치의 생리상 누군가는 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정 분리냐 당정 일체냐라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문제다. 이 말씀이신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당정이 하나 되는 책임 정치를 강조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궤변이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유상범 의원은 어떻게 되받아칠지 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판결문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입수돼서 이제 그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보도가 어제 이제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약을 해드리면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37번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판결문에. 네. 김건희 여사 계좌 4개 가운데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가운데 48건, 49건 약간 보도가 갈리긴 합니다만 네. 이 48건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판결문에서. 예를 들어서 2010년 1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 명의 계좌에서 내놓은 주식을 김건희 여사 명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인 것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작전과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판결문에 이름이 등장하고 이 중에서 몇 건은 지금 유죄로 인정됐다. 이렇게 딱 보면 오? 라고 좀 놀랄만도 한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이미 수사 단계부터 수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시절에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데요. 이런 입장을 거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 내용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소조차 못했다라는 것은 검찰의 판단이고 근데 법원의 판단은 그걸 유죄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이 검찰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떻게? 기소하라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읽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건희 계좌가 2단계 작전에도 위탁됐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공소시효는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계좌로 이뤄진 거래 가운데 48건 내지 49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성을 넘어서 당위성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러서 조사할 내용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 작전 사례과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이것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판결문 보면 분명히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가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데 따라서 대통령실은 더 이상 판결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하지 말고요.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적극 해석을 하면 그게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발력은 더 커지게 되겠죠. 특검의 필요성만 더 키우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한 이름이 김건희 특검 여론에 영향을 좀 줄 거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어제도 잠깐 짚은 바 있는데 역시 키는 검찰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고 그 내용에 주가 조작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지금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이 묵묵부답 수수방관한다면 그건 수사를 안 하겠다라는 그냥 의사표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형식적으로 한 번 불러 조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법원의 판결문에 유죄 판단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지금 이 법원 판단에 거대한 장벽에 지금 가로막혀 버렸다.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러서 조사하고 거기에 판결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특검 여론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은 37번, 어머니 최은순 씨의 이름은 27번 등장을 하는데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를 뺀 다른 투자자 2명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을 각종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판결문에 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게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검찰의 다음 액션이 중요하다. 지금 이걸 짚은 건데 여권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그거잖아요. 투자는 죄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투자인지 주가 조작 세력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거기에 가담을 한 건지를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갈라라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게 검찰 수사인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이 얘기는.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특검 도입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김건희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은 이재명 방탄 시리즈다. 아니 그러니까 특검 도입 안 해도 되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아, 그렇죠. 그렇지 사실 않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특검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불러서 조사 안 하냐? 지금 묻고 있는 건 아주 단순하게 이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데요, 도대체? 근데 판결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조사 안 하면 그걸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서울님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판결문에 이름을 언급해서 다시 검사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판사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겠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 판결 나오기 전에 사법 논란 등을 통해서 이제 계속 미리 이제 그 점검을 해본 바가 있잖아요. 했죠. 이제 판결문에 이제 범죄 히스토리가 서술이 될 거다.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이제 과정이 쭉 서술이 될 건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것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여러 번 짚은 바가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주가 조작의 히스토리가 쭉 서술이 되어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럼 이 성격이 뭐냐? 그냥 그 주가 조작과는 상관없는 그냥 투자했는지 아니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성격을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검찰이. 네, 그렇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보수를 계속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이니까 법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80조 상망을 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조항의 규정을 받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직무 정지 기간의 보수 지급은 중지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당연해서 한 말씀만 더 얹겠는데요. 건건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반창고 붙이듯 접근하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접근하라. 어떻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의회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아서 무노동 상태에 빠진 선출직들 그리고 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역시 무노동 상태에 빠진 선출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비 따박따박 받아갔다는 거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서 좀 법률 정비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관련해서 법 개정안 여러 개 지금 발의돼 있어요. 오. 국회에 계류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처리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에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것도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삭감하는 것. 구속됐을 경우에 세비 지급하지 않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2021년 12월에 지금 발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도 처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발의는 했는데 처리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먼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처리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안 발의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발의된 거 많이 있거든요. 처리 좀 하라는 얘기예요. 처리 좀. 묶어서. 통합해서. 무노동 무임금법 이런 거라도 하나 좀 그러니까 저기 정부에서 좀 처리 좀 해라. 근데 처리할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해야죠. 자기들 문제니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건데 무노동 무임금이 왜 이분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거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